선생님들께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구성품을 스텝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 혹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핸드피스 드릴을 연결할 때 누르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드릴을 밀어 넣으시면 딸깍 소리와 함께 핸드피스에 드릴이 체결됩니다. 눌러서 드릴을 끼우게 되면요. 드릴은 들어가지만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릴이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수련이 선생님 임플란트 수술을 도와드리다가 실수한 부분인데요. 오랜만에 다른 종류의 엔진과 핸드피스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보시겠어요? 드릴을 끼웠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절대 누르시면서 꽂으시면 안 됩니다. 민망하네요. 오히려 드릴을 분리하실 때는 잡아서 빼거나 돌려서 빼시면 안 되고 핸드피스의 헤드 부분의 버튼을 누르면서 드릴과 분리시키셔야 합니다. 술자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술자가 보통 풋페달을 이용해서 모드를 바꾸는 거 아시죠? 하지만 술자가 수술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모드를 깜빡하고 안 바꿀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옆에서 어시스트가 꼭 함께 확인을 해주셔서 드릴링 모드에서 바로 임플란트 식립 모드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주의사항까지는 아니지만요. 임플란트 마운트를 살짝 풀어서 사전 프랩을 미리 해주시면 임플란트 식립 후에 구강 내에서 마운트가 걸릴 일이 없고요. 더 수월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임플란트 마운트를 이렇게 프랩을 시행하면서 임플란트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 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마운트 타입의 임플란트는요. 케이스에 커버 스크루가 있지만 노마운트 임플란트의 경우는요. 커버 스크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따로 커버 스크루를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힐링 어바트먼트가 체결이 안 될 경우는 임플란트 구성품 중 어떤 것을 사용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보시면 본 프로파일 드릴이라고 하는 구성품인데요. 핸드피스에 장착을 해서 전용 스타퍼를 체결한 후에 사용하시게 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시면요. 자, 첫 번째, 임플란트가 힐링에 걸리게 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전용 스타퍼를 이렇게 끼시게 되고 만약에 저 본을 이용을 해서 힐링을 끼시게 되면 힐링이 헛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본 프로파일 드릴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전용 스타퍼를 체결을 하고 핸드피스에 드릴링 모드로 연결을 해준 다음에 설정을 해주셔서 스타퍼 주변으로 임플란트, 즉 플랫폼을 닫히지 않는 선에서 본만 삭제가 되기 때문에 힐링이 체결이 됩니다. 사용 전과 사용 후의 모습인데요. 사용 전에는 본이 튀어나와서 힐링이 걸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본 프로파일을 사용한 후에 보시면 힐링이 걸리지 않게 본만 삭제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힐링이 완벽하게 체결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덴티폼에서 본 프로파일 드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히 보여드리겠는데요. 전용 스타퍼를 체결을 하는데 이때 1.2 헥사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왜 1.2 헥사 드라이버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드라이버 중에 0.9 헥사 드라이버가 있고요. 0.5 헥사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1.2 헥사 드라이버를 사용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스타퍼를 연결을 하고 본 프로파일을 드릴에 연결한 후에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임플란트 식립 후에 초기 고정력에 따라서 커버 스크루를 체결할지 아니면 힐링 어바트먼트를 체결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초기 고정력이 좋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초기 고정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술 중에 커버 스크루나 힐링을 체결할 때 조금 애매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임플란트가 주변 골 조직과 잘 결합했는지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스테를 측정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바로 비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ISQ를 측정하는 것은요, 임플란트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표현하는데요. 값이 높을수록 임플란트가 그만큼 안정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안정성을 저희가 대략 보통 60 이상, 그다음에 골 유착 후의 안정성을 대략 70 이상으로 보는데요. 힐링 어버트먼트와 커버 스크루를 선택하는 기준도 되지만 더 넓게는 결국은 임플란트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고 보철물을 설치하기 위한 적절한 시기를 결정하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측정 방법을 보시면요. 전용 스마트팩을 마운트에 연결한 후에 정방향으로 체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운트를 제거하고 버컬과 링걸 두 방향에서 측정을 하는데요. 이때 스마트팩에서 3에서 5mm 정도 떨어져서 45도 각도를 측정하셔야 측정 시에 띠디딕 소리와 함께 측정이 완료됩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되고 75 수치가 나왔으니 이것은 바로 임플란트의 골 유착이 매우 안정적이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임플란트와 관련된 더 많은 임상 플러스 이론 지식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하루의 절반 이상을 잘 버텼네요. 오후 진료 시작도 파이팅 하시고 제가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치과위생사 윤서영이었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